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쇼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작년 2024년 이맘때, 그러니까 그때 이제 2023년 12월 달에 서울의 봄이 아주 큰 그 히트를 연말에 쳤습니다. 그러면서 1000만 영화를 넘어섰죠.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곧바로 쇼박스가 제작하고 이제 이 런칭한 파묘라는 영화가 거의 뭐 1189만 명, 5월 7일까지 기준으로 나중에는 1200만 명을 넘겼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이 파묘라는 영화가 아주 빅히트를 쳤는데요. 2024년 최대 흥행 영화 기록을 갖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이 파묘라는 영화 때문에도 이 쇼박스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기도 했죠. 그만큼 이 쇼박스는 영화 제작으로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고, 여기 보시면 JTBC라고 써있는 이태원 클라스, 이거는 처음으로 쇼박스가 드라마를 제작한 겁니다. 그리고 이후에는 뭐 이 살인자 이응 난강 같은 이 드라마를 만들어서 넷플릭스에 공급하기도 했죠. 그만큼 이 쇼박스는 영화와 그 영화를 주로 하고 드라마에서도 실력이 있는 제작사로 유명한 회사입니다. 여기다 이제 쇼박스는 이제 자체 영화 또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화 배급도 하고 있죠. 그래서 이 영화 구조를 보시게 되면 뭐 영화 배급을 하면 극장과 50대 50은 나눠갔지만 결국은 투자자하고 제작사하고 6대 4로 나눠 먹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영화를 이제 가능하면 파묘처럼 대박이 나면 뭐 좋겠지만 대부분 뭐 중박이 나도 어느 정도 이제 이 투자비 이상은 건질 수가 있는 것이죠. 그 작년에 1분기 라인업으로 시민 덕기도 어느 정도 170만 명을 손익분기점을 넘겼고, 파묘는 뭐 더 이름 뭐 할 말도 없는 것이죠. 그래서 파묘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이 쇼박스는 이 배당을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그 정도로 이제 파묘라는 영화가 아주 빅히트를 쳤죠. 근데 올해도 이러한 흥행작을 내놓을 수 있을지 뭐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. 그래서 작년 이 3분기까지 해서 실적을 놓고 보면 영화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, 이 수출 쪽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영화가 가장 큰 사업입니다. 그래서 이쪽에서 매출이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고요. 그래서 작년 실적을 놓고 보면 이 직전 연도 2023년과 확실히 차이나는 400억대 매출에서 이거 931억, 거의 1000억대 매출을 올렸죠. 그 영업이익은 적자 282억에서 흑자 245억으로 넘어섰고요. 당기순이익은 적자 302억에서 274억 흑자로 돌아섰습니다. 그만큼 이 파묘라는 영화가 연초에 히트를 쳐버리는 바람에 이 덕분에 오히려 이 쇼박스 같은 경우는 연간 실적을 좀 제대로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된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제작사 같은 경우는 히트를 연초에 트느냐 아니면 여름 흥행기 때, 여름 휴가 때나 이럴 때 이제 하냐, 아니면 추석 때냐, 이거에 따라서 또 연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언제 반영되니까 다릅니다. 연초에 특히 이제 설 때나 이때 이제 개봉을 해서 이게 이제 봄 개학하는 시즌까지 이게 이어질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한 1000만 영화도 나올 수 있고 그 수익이 꽤 많이 나가는데요. 이런 시즌을 잘 타고 영화를 개봉해서 히트를 치면 그게 이제 그 고스란히 그의 실적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영화 제작사나 이런 때는 언제 영화를 개봉하느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. 그리고 이 회사는 넷플릭스 쪽에도 드라마를 이제 제공하기도 했고, 이제 나중에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넷플릭스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할 수도 있는데요. 일단은 넷플릭스에는 IP 자체를 넷플릭스 쪽에 넘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개봉했을 때 그 극장 수입 외에는 모든 수익이 그 넷플릭스 쪽으로 넘어가죠. 근데 이 넷플릭스가 딱 한 가지 그 못 간 곳이 이제 중국입니다.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 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넷플릭스가 직접적으로 거기 배급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컨텐츠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중국의 OTT나 중국의 방송국을 잡아서 이 우리나라 그 K 컨텐츠를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이 넷플릭스가 들어가지 못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 IP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이 제작사 쪽이 그
그 IP를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. 그에 대해서 수익을 나더라도 그 수익에 대해서는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중국 쪽 시장에서 한알령이 완화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기존 갖고 있던 그 제작했던 IP들을 갖고 이런 소유권을,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이런 흥행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물론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업체를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죠. 배급권을 이제 그쪽에 갖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쇼박스 같은 경우 오리온 홀딩스가 최대 주주고 있고, 거기 이제 이화여경 대표죠. 이 양반이 이제 그 영화 쪽에 많이 투자하시는 그 오너이기도 하고, 그래서 오리온 홀딩스가 이 소유권을 갖고 전체 지분의 57%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유통 가능한 그 개인 투자자들 개인 주식 지분은 36.51%밖에 되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히트작이 뭐 파묘처럼 나왔다 그러면 뭐 말 그대로 이제 곧바로 그냥 이 품절주가 돼버릴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. 요번에 이제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배당 때문에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입지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. 자, 이게 2025년 영화 이 라인업입니다. 근데 요번에 지난 연말 12월 달에 개봉한 사흘이라는 이 영화는 기대치에 진짜 못 미쳤죠. 완전히 흥행에 참패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 이 사흘은 그 실제로 이제 그 투자비도 못 건지고 손해만 막심하게 본 상황이죠. 그래도 이번 2월 달에 모럴 해저드라는 이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. 유해진 배우와 이재훈 배우, 그 나름대로 이제 이름값 하는 배우들인데, 이런 배우들이 출연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감을 갖게 뭐 하고 있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김윤석 배우하고 구교환, 노윤서라는 배우가 이제 폭설이라는 영화 또 개봉 예정이고, 먼 날 우리라는 영화도 이제 개봉을 준비하려고 이제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이 구교환 배우가 양쪽에 다 출연을 하는데 요즘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요. 그래서 요즘 그래도 이제 네임 배우가 좀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배우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문가영 배우는 요즘 TV 드라마나 이런데 이제 그 로맨스 코미디인가요? 로코 여왕으로 다시 또 이제 그 이름을 올리기 시작하는 그런 여배우이기도 하죠. 자, 여기다가 이제 중국 쪽 시장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, 요번에 이제 2월 달에 그 중국에서 열린, 하얼빈에서 열린 이 동계올림픽 때 이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여기에 이제 주빈으로 참여했고, 그러니까 그 주빈이 아니라 이제 호스트로 참여했고, 우리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그 주빈으로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, 여기에 대해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그 한알령 그 완화 내지는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그런 작업을 위해서 고위급 이 양쪽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모이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협의를 하기로 했고,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우리가 학수고대했던 지난 한 7년 8년 만에 한알령이 실제로 해제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고, 특히 이번에 그 올 그 하반기 때 이제 그 경주인가요? 경주에서 열리는 그 에이펙 2025 행사에서 그 정상회담인데, 여기에 그 시진핑이 그 직접 방한을 해서 참석을 할 거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. 이제 이런 것 모습이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이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신호탄으로 역할할 수가 있기 때문에, 이 한알령이 해제되면 우리나라 K 컨텐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상품들도 굉장히 중국 시장에서 이제 제대로 제 역할할 수 있고, 특히 이제 그 한알령 중국 사드 보복 때문에 그 중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던 한국의 이제 갤럭시 S 핸드폰이나 이 현대차 이런 데에서도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쇼박스 같은 경우는 지난 연말에 12월 달에 개봉했던 그 영화가 흥행에 완전히 실패하면서 주가가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충격이 좀 큰 편인데요.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, 그것 때문에 주가가 지난 2월 3일 날 2,835원까지 내려간 겁니다. 그랬다가 최근 한알령 그 완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슬금슬금 살아나고 있고, 요번에
모럴 해저드라는 영화가 이제 이번 2월 달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그 영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서서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. 근데 이 모럴 해저드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고 이게 나름대로 선방하면서 뭐 괜찮은 흥행 실적을 냈다 하면 주가는 용수철처럼 튀어나갈 겁니다. 그도 그럴 게 지난 연말에 실패했던 영화에 대한 그 손실분을 메꾸면서 나름대로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. 그래서 쇼바스는 기존에 이 신작으로 내놓은 것뿐만 아니라 한알령이 완화되면 그동안 이제 이 한알령 기간 동안 만들어 놓고 중국에 정식으로 수출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랬던 작품들을 정식으로 중국에다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미 뭐 그런 말씀 하신 분들 많죠. 중국 사람들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들을 다 많이 시청을 했다. 근데 그거는 K 드라마나 K 무비를 평소부터 좋아했던 지난 2017년 이전부터 한류 드라마나 한류 영화를 좋아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시청을 한 거고요.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대부분의 중국 사람도 못 봤습니다. 그리고 그 중국은 여전히 애국 그 소비라는 말처럼 그 옛날에 한국 전쟁에서 중국군이 이제 미군을 이기는 그런 전투나 이런 정도의 영화 수준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런 좀 문화 수준이 높은 영화 작품을 보면 많이 충격받죠.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2017년에 변호인이라는 드라마 영화는 그 뭐 정치적인 내용도 담겨져 있지만 중국 내에서 지식인들 사이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.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정도의 영화를 만들어서 그 즐길 수 있는 국민들 수준이 됐다는 게 중국과 굉장히 큰 중국 국민 의식이나 국민 수준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해서 그때 이제 중국의 그 지식인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. 이제 그러한 영화 수준,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뭐 아카데미상도 받고 뭐 아카데미 주연상도 받고 우리나라 배우들이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인증을 받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 K 컨텐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이제 상류층이 존재하는데요. 그들은 알게 모르게 그들이 이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식으로 수입이 되면 이제는 중산층 그리고 더 서민까지도 이런 K 그 컬처를 즐길 수 있고 또 그런 수준 높은 문화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. 물론 이거는 중국 정부가 오케이 해줘야 돼만 가능한 겁니다. 왜냐하면 그런 수준 높은 차이가 중국인들에게는 좀 굉장히 충격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한알령을 완전히 해제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완화해가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. 그런 면에서 소박스는 이 중국 한알령이 해제되면 나름대로 그 중국 시장에서 그 수익을 올릴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작품들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.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쇼박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는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고 이 저평가된 이유가 작년 12월 달에 개봉에 완전히 실패한 사흘이라는 영화가 그 흥행 실패 이것도 이제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때 이제 불법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책임이 큰 거죠. 왜냐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영화를 볼 여념이 그 여유가 없었으니까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달 뭐 그 식당들도 그렇고 다 힘들었습니다. 그때는 그 사회 전체가 다 이 비상계엄 혼란 속에 빠져들었으니까요.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받고 있고 이제 서서히 거기서 벗어나면서 이제 실적도 그렇고 이제 쇼박스는 개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탈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뭐 크게 다름이 없을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